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르크 스튜디오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나요? 아,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저희 실전 로고 디자인 클래스 자기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된 코르크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네, 그래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전에 민지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 클래스는요, 로고 디자인에 좀 특화된 강의고요. 제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 시간에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일단 라우드 소싱 전체 기간에서 탑백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라우드 어워드에서 올해 디자이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고 디자인 단독만으로 누적 매출을 거의 약 3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오늘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전공자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뭐 타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직장인분들 아니면 뭐 주부분들도 계셨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까지도 수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보통 주였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비전공자 출신입니다. 저도 비전공자 출신이고 다른 직종에서 한 20대 후반까지 근무를 하다가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로고 디자인을 통해서 수익화를 통해서 생활을 해오고 있죠. 저는요, 비전공자긴 한데요,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일러스트랑 포토샵, 그리고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저는 당연히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디자인을 했으니까, 중3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면은 이제 인문계를 갈지, 실업계를 갈지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나는 성인이 돼서도 디자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엄마한테 이제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가지 않고 디자인 관련된 과를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뭔가 저희 집 사정이 막 예고를 갈 정도의 그런 부유한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고는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살던 지역에 상고인데 시각 디자인과가 있는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거기를 가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한테 실업계라는 것 자체가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절대 안 된다. 절대 죽어도 안 된다. 그 대신에 그리고 네가 미술하는 것도 절대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미술 아니면 뭐 할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차라리 미술을 하지 말고 너는 음악에도 재능이 있으니까 음악을 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일반 인문계에 가서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실제로 저는 작곡과를 나왔고요. 실용음악과를 나왔고 작곡 파트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학교를 이제 20살이 돼서 가서 학교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바로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화장품을 팔았어요. 화장품을 팔면서 20대 한 중후반까지 근무를 했죠. 그렇게 그냥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되게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라면 되게 의욕이 넘쳐요. 항상 뭔가 일을 만들어서 먼저 하려고 하고 항상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되게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출도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살아오다가 한 20대 후반쯤 되니까 뭔가 급여 명세서를 딱 보는데 아,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나 이거 내가 원하는 삶 못 살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20대 후반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20대 중반 때까지는 막 놀고 막 그러잖아요. 막 맨날 술 마시고 막 미래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20대 후반이 되면 그런 생각이 슬슬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 이 월급 가지고는 나 못 살겠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월급이 안 오르지? 왜냐면 월급이 진짜 안 올라요. 백화점 그 화장품 매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월급으로 나 절대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말을 하니까 진짜 친했던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옛날에 디자인 좋아했잖아. 디자인 다시 해봐. 라고 딱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이때까지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20대가 되고 학교를 들어가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제 백화점으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디자인을 했더라면 내가 지금 뭐라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일러스트를 깔고 포토샵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진짜 말도 안 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 있는 진짜 작은 인쇄소랑 간판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1년가량 근무를 하면서 인쇄나 뭐 간판이나 뭐 이런 실무를 좀 익혔죠. 근데 제가 라우드 소싱을 하게 된 거는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고 돌아와서 한 개씩 내고 그리고 좀 마칠 때쯤 한 2시간 정도 시간 비면은 그때 몰래 몰래 하나씩 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막 돈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짬내서 뭐라도 하자라는 식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100개 정도 냈나? 하나도 안 됐어요. 한 200개, 300개 내도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 성격상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당시엔 정말 여러분들이 안 믿기시겠지만 1000개가량 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된 거라고는요, 한 5개도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 그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우승한 작품들이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거기에 제가 그 5년 전에 라우드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승을 정말 밥 먹듯이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막 한 달에 막 20개는 뭐 우승고 뭐 30개까지도 우승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 외에도 매번 우승하시는 분들만 계속 우승을 해요. 그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승하는 사람만 우승을 하지?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진짜 우승하는 사람만 계속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엔. 특히 몇 분은. 그래서 뭔가 이거는 방법이 있는 거다. 로고 디자인은 그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전략적으로 다가가야지 우승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확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오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이 디자인이 나한테 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뭔가 항상 그분들의 작품을 보면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이 포인트가 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이 포인트가 형태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만 형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간략하게 그 작품 설명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기획을 어떻게 했는지도 조금 저 스스로가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분석하고 아카이빙을 했죠. 제가 왜냐면 잘 까먹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제가 꺼내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카이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얻어낸 그 인사이트들을 제 스스로가 이제 여러 콘테스트에 참여를 하면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살짝 어설프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어? 뭐 우승을 하는 거예요. 뭐 몇 개씩 계속 우승을 하고.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우승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샌가 제 월급을 한참 뛰어넘은 거죠. 제가 처음에 회사를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제 마음 먹었을 때 라우드 소싱 매출이, 매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제 상금이 한 1000만 원 가량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때려쳐야겠다, 회사. 하고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라우드 소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요, 로고 디자인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다양한 가능성, 되게 다양한 것들이 이제 열려 있어야 되고 조금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략적인 스탠스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쉽게 좀 좌절할 수도 있고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 다른 분들을 보면서 분석하고, 물론 그게 정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줬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들을 제 6주 클래스 안에 모두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 겪게 될 그런 시행착오들을 조금 그나마 좀 줄이고, 좀 원활하게, 좀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항상 우승하는 사람만 우승할까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승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만의 작업 루틴이 존재해요. 자기만의 작업 루틴이 존재하고, 로고 디자인을 만들 때 자기만의 스타일, 즉 공식이 있어요. 자기가 뭐 이런 디자인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표현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형태를 만들면 더 좋겠어. 할 때는 내가 툴을 어떤 식으로 만져 나가는지, 이런 형태를 딱 떠올렸을 때 이 형태를 내가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툴 실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한마디로 그냥 큰 폭으로 말하자면은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획을 통해서 키워드를 얻어내잖아요. 이 키워드를 이제 하나하나 결합을 시켜서 심볼에 담아야 되는데 이거 담을 때도 어떤 식으로 담는지에 한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아, 이때는 이 방법을 써야겠어. 아, 이때는 이 방법에 적합하겠어. 라는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다 있고 자기도 모르게 다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틴 같은 것들, 공식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일단 자기만의 루틴이나 공식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이런 루틴이나 그리고 뭐 공식들, 여러분들이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콘테스트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리핑을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사실 좀 관건이잖아요.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브리핑에 적혀 있는 거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가 웹에 최적화되어 있는 브랜드인지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브랜드인지 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브랜드가 혹시나 나중에 다른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인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해서 브리핑 분석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결합시켜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을 분석을 할 때는 너무 적혀 있는 거에 위주로 좀 치우쳐져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조금 결과론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브리핑을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매번 과제마다 대충 어느 정도의 그 브리핑이 나가요. 예시 브리핑이 나가는데 그 브리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일일이 다 티칭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가장 초보자분들이 조금 위험한 게요. 위험하다고 하는 건 좀 그렇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특히 비전공자이신 분들이나 그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디자인 관련된 지인들이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스스로 평가를 하는 능력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물론 분석을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타고나신 분들. 근데 타고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통의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 실력을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사실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 클래스를 통해서는 이런 내가 지금 뭐 어떤 게 부족한지, 내가 뭘 가장 못하는지, 그 내가 잘하는 것도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다듬어 드리려고 해요. 제 강의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초보자분들이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듬어서 조금 더 좀 프로페셔널하게 좀 성장시킬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내가 지금 뭘 못하는지를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성장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 강의를 이제 앞으로 듣게 되실 분들이라면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롱런하고 싶으시다면은 완벽주의랑 급한 성격은 꼭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 완벽주의와 급한 성격의 표본이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고쳐졌어요. 지금도 많이 고쳐진 거긴 한데, 한 번씩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천성은 바꾸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좀 그거를 좀 컨트롤하는 능력이 좀 생겼어요, 지금은.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완벽주의를 가진 초보자분들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 뭐냐면, 뭔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은 항상 뭔가 내 이상은 되게 고퀄리티의 작품인데, 내 마음은 되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 실력도 그렇지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항상 그 완벽한 작품들은요,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닮아서 완성이 된 작품들인데, 완벽주의를 가진 초보자분들은 그 작품이 그냥 땅 하고 나온 줄 알아요. 뚝딱 하고 나온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되게 잘 만들어진 작품들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나온 작품들이란 말이죠. 근데 완벽주의를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게 한마디로 게으른 완벽주의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처음부터 정말 너무 열심히 만들기 시작해요. 진짜 막 디테일 하나하나 잡아 나가면서 진짜 나 완전 완벽하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에 의욕이 너무 앞서서 처음부터 진짜 열심히 만들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한 30%까지 완성하고 나면은 포기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결과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뜬금없는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게으른 완벽주의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완벽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작품을 완성을 다 못 시켜요. 작품을 한번 내가 이거 만들겠어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작품을 완성을 결국에는 거의 못 시켜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내가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너무 힘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미술학원 다닐 때 항상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저보고 이제 완벽주의랑 급한 성격 버리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 말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를 너무 좀 강박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게 조금 디자이너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상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격은. 그래서 디자인은 난 너무 좋은데 내가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나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게 아니고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그거를 좀 가감하게 놔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급한 성격이랑 완벽주의도 솔직히 저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급한 성격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너무 급한 나머지 디테일 하나하나를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틈도 안 주는 거죠. 그냥 마우스 움직이기만 바쁘고 막 생각이라든지 아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의 찰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물도 사실 디테일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 저는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완벽주의라든지 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놔도 돼요. 저도 이걸 놓으면은 제가 디자인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내가 디자인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내 완벽주의랑 급한 성격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걸 놓으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 내용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완벽주의나 뭐 급한 성격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은 조금 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벽주의를 버리는 순간 내 작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를 버려야지만 작품을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완벽주의를 가지신 분들은 작품을 완성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작품을 완성을 시켜야지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번에도 내가 결국 해냈어라는 성취감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벽주의나 급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내가 디자이너를 할 거라면 상극이기 때문에 꼭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버린다기보다는 좀 놔주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로고 디자인을 만들 때 로고 디자인의 핵심 3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 강의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제가 로고 디자인의 형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체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균형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장성인데요. 일체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브리핑을 분석을 해서 키워드를 한 세 가지, 많게는 네 가지까지 도출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결합을 시킬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이 키워드 요소들이 픽토그램처럼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보이면 안 되고요.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야 돼요.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르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키워드를 4개를 뽑았다, 3개를 뽑았다. 이 키워드들이 따로따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심볼 안에 담겨서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선과 선을 연결한다든지, 뭐, 메비우스의 띠를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연결점들을 잘 찾아서 키워드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덩어리감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덩어리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체감이라는 거는 대충 덩어리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덩어리감을 만들 때뭐 사용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클래스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로 균형감이 있습니다. 균형감은 보는 이로부터 좀 너무 불균형적인 형태를 띄어서는 안 되겠죠, 로고 디자인이. 조금 균형감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분산되어 있는 무게감을 좀 균형감 있게 개선하는 거를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선과 선의 간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아래가 뭐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래가 조금 더 작고 위가 조금 더 큰 좀 불균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 뭐냐면 콘테스트가요. 옛날에 제가 콘테스트 참여할 때는 참여수가 아무리 저가형 콘테스트라고 해도 한 콘테스트에 많아봤자 뭐 20명? 25명?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40개, 50개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익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이제는 내 작품의 차별화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성이라는 게 지금 아래쪽에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포면당, 포미전 그 디자인의 작품인데 원래는 심볼 디자인이 요 디자인이에요. 요 디자인. 요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디자인만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을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형태로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패턴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간판에서는 이렇게 신호등 같은 느낌으로도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 디자인을요, 로고만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로고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매체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확장성이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로고 디자인 콘테스트를 참여를 할 때는요, 이 3포인트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자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클래스가 진행되는 중에도 이 일체감이나 뭐 균형감이나 확장성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이거는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계속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 클래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네, 핵심 3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시 이미지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요게 1번, 요게 2번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게 베스트 디자인인가요? 1번과 2번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게 베스트 디자인인가요? 2번이요. 음, 그쵸. 대부분 2번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1번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제가 로고 디자인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어, 선의 흐름도 일관성 있게끔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2번이 괜찮으면 그게 베스트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건 2번이 이제 워스트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선이 끝나는 지점, 그리고 선이 꺾이는 각도가 같을 수도 있는 같아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선의 각도들마저도 하나하나가 너무 다르죠. 각도가 다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선과 선의 간격마저도 통일감이 없죠. 통일감이 없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하면은 형태적으로 좀 더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뭐냐면 선의 각도도요. 이런 식으로 딱 이어지는 선에서는 같은 선상에 위치하도록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같은 각도로 표현할 수 있는 선이라면요. 항상 같은 각도로 선의 각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반대도 똑같아요. 모든 꺾이는 사선의 각도가 같은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선의 마감마저도 끝나는 지점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선과 지금 내가 이 선으로 가겠어, 이 선 두께로 가겠어 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 선을 동일하게 모두 유지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수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심볼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런 수치적인 계산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형태가 조금 뒤죽박죽인 것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좀 더 여러분의 형태가 조금 아쉬운 분들 있죠. 내 디자인에서 뭔가 형태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제 강의를 듣게 된다면 좀 형태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다 티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만든 로고 디자인은 좀 수치적으로 좀 계산이 된 디자인을 형태적으로 좀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태적으로 좀 많이 보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 클래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포인트 외에도 내가 키워드를 도출해서 그거를 심볼로 만들 때 어떤 공식에 대입을 시키면은 되는지, 그렇게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심볼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로고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이 수익화가 일어나려면요, 모든 디자인을 다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로고 디자인의 유형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심볼, 조합형, 뭐 워드마크, 엠블럼, 캘리그라피, 캐릭터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조합형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외주가 딱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뭐 저희 뭐 캘리그라피 좀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심볼밖에 못해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최대로 수익을 끌어모으려면요, 일단 로고 디자인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이 모든 로고 디자인의 유형을 다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 강의 같은 경우는 1강부터 5강까지 총 6주차긴 한데요. 5강까지가 저희가 툴강이거든요. 예, 로고 디자인 강의거든요. 6강은 이제 그 이론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근데 5강까지 저희가 그 로고 디자인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로고 디자인은 단순하게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통해서 조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선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고 디자인을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뭐 툴적인 것도 있고, 아니 뭐 인쇄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적나라한 현실적인 이야기와 조언이라는 거는 마지막 6주차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인데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제가 프리랜서로 살아오면서 초반에 한 2, 3년간은 굉장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그것들을 제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더라면은 저는 진작에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육체적인 거는 어떻게든 제가 버티겠는데 정신적인 거는 제가 진짜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제가 지금은 그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만의 좀 노하우가 생겼어요. 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툴 능력이나 뭐 로고 디자인 실력 이런 걸 떠나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그래서 좀 그런 제가 어떤 식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그런 팁까지 모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약간 좀 선배 같은 느낌, 친구 같은 느낌으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나 뭐 조언들도 나누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매번 클래스를 매번 운영하다 느끼는 건데, 일러스트를 쓰는 기능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러스트가 여러분 생각보다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숨겨둔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잘 사용하면은 네, 디자인의 완성도를 정말, 정말 진짜 이끌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끗 차이가 2%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2%의 차이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일러스트 기능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3기 때,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3기가 진행 중이긴 한데, 3기 때부터 새로 생긴 시스템이 있죠. 코칭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제하실 때 유료로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코칭 시스템이 뭐냐면은 강의가 끝이 나고 나서 한 달 동안 피드백이나 뭐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소주제로 다뤘던 내용 중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초보자분들은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코칭 시스템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희 클래스부터 저번 클래스부터 저희가 코칭권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는 무료는 아니고 유료로 이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요런 시스템까지 있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보자분들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클래스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지금부터 각 주차별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로고 디자인의 형태화하는 기법이 공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여백을 활용하는 거, 뭐 대입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기법이 있는데 제 클래스에서 로고 디자인 과제들은 이 핵심 네 가지 기법을 위주로 해서 로고 디자인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기법들이 다 실무에서 쓰이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브리핑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도출을 하는지 핵심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브리핑 능력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심볼을 만들 때는 수치적으로 안정감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 물론 시각적 보정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태는. 그래서 그리드라는 거를 활용을 하면은 좀 수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드를 활용한 심볼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뭐 크 땡이나 뭐 숨 땡이나 뭐 라우드 소싱도 뭐 일대 의뢰가 있고 마켓도 있고 하죠. 거기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냥 됐든 뭐 덜렁 그 아트보드에 로고 디자인 덜렁 하나 또 올려놓고 보내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는 로고 디자인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로고 디자인이 잘 만들어져 보이게끔 뒷받쳐주는 이 제안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제안서라는 거를 만들어서 보내요. 그래서 제안서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볼 예정이고, 그리고 원본 매뉴얼이 뭐냐면은 그 로고 디자인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원본 파일을 우리는 보내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보내잖아요. 원본 파일은. 그 원본 파일 보낼 때 최소한으로 구성해야 되는 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본 매뉴얼을 보낼 때는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실무 중점으로 해서 조금 현실적인 원본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원본 매뉴얼을 제작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주차는 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1주차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1주차 딱 듣고 너무 좋은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좋은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바로바로 하루 만에 습득하는 게 아니고, 네, 시간을 두고 내가 스스로 습득을 하면서 짚어가면서 이제 습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제도 1주차는 과제가 굉장히 좀 방대해요.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주차가 1주차거든요. 물론 다른 주차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래서 1주차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무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쫙 훑어볼 수 있는 클래스가 될 것 같고, 1주차는. 2주차 같은 경우는 툴 위주로 이제 기능을 습득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툴 기능이라는 게 뭐 사각형은 어떻게 그리고, 뭐 익스펜드는 어떻게 하고, 뭐 사이즈는 어떻게 줄이고 키우고 로테이트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정말 기본적인 툴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몰랐을 법한 진짜 일러스트에 숨겨져 있는 그런 보물 같은 기능들을 로고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냥 기능만 딱 알려주고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요. 로고 디자인에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셉의 로고 디자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화면에 보시는 이런 빈티지한 애칭 스타일의 빈티지한 로고 디자인도 만들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브러쉬들도, 뭐 클립 소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 거예요. 이런 것들. 브러쉬까지도 우리가 다 개발을 해서 이런 빈티지한 디자인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생동감 있는 뭐 이런 타이포그래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3주차에는요 우리 타이포그래피 워드마크 시간이에요. 워드마크가 사실 여러분들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드마크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심볼 디자인보다 어려운 게 워드마크거든요. 특히 영문은요 그나마 좀 쉬워요. 근데 한글은 우린 한국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한글로 로고를 만들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이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글은 진짜 조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받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크기가 막 제각각으로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제일 만들기 어려운데 서체의 구조나 이론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한글 만드는 것도 영문 못지않게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3주차는 서체의 구조나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 영문도 배우고요. 한글도 배우고요. 그리고 직접 제가 이 워드마크 시간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는요 실제로 의뢰가 들어오면은 기존 서체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체를 개발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직접 우리 브랜드만의 서체를 개발을 해서 로고에 적용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요즘에 정말 많이 느껴요. 그만큼 서체 개발을 요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차 시간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 서체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서체를 개발할 거예요. 다. 하나하나. 서체를 다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이론과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글자 만드는 거에 자신감이 붙을 거거든요. 그리고 영문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한글 타이포그래피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존 서체를 사용해서 워드마크를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서체를 사용해서 워드마크를 만들 때는 떻게 만드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까지도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냥 워드마크 관련된 내용은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주차 같은 경우는 캐릭터 로고 디자인을 이제 배우는 시간인데, 캐릭터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어렵겠죠. 그치만 우리는 디지털로 이제 드로잉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을 좀 극대화시켜서 좀 더 쉽게 캐릭터를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캐릭터 만들 때 뭐 표정이나 포즈나 뭐 동세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가 많이 고민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완성하는 것까지 배워볼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라는 거는 안에 컬러링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컬러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묘 스타일의 스티플 브러쉬를 개발을 해서, 이거는 다른 데서 파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하나 이런 브러쉬까지 다 개발을 해서 일러스트 파일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도를 쌓는 스티플 브러쉬도 직접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볼 거고, 이런 질감을 쌓는 도트 패턴 스타일의 브러쉬까지도 개발을 직접 우리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캐릭터에 접목시켜서 캐릭터의 밀도를 쌓아줘서 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그림 질감을 내는 게 사실 뭐 아이패드 이런 걸로 뭐 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려서 뭐 스캔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러스트에 있는 기능만으로도 좀 더 손그림 느낌을 잘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손그림 느낌을 내는 방법, 혹은 이런 빈티지한 질감을 쌓아서
이런 빈티지한 캐릭터까지 만드는 방법까지 배워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주차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이랑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캘리그라피도 마찬가지로 먹붓으로 종이에 다 그려서 스캔을 뜨는 게 맞긴 하지만, 원래 작가분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은 일러스트에서 아예 그냥 개발을 할 거예요. 그냥 선으로 딱 그었을 때 그 붓으로 그린 듯한 갈필의 느낌이 잘 살아나는 그런 캘리그라피 브러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캘리그라피를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한지에 쓴 듯한 이런 전통적인 텍스처의 이런 질감 내는 방법, 그리고 전통적인 뭐 판본체 스타일의 글자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의 캘리그라피 글자들을 같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 6주차에서는요, 좀 이론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제가 5년 동안 내 작품들을 되돌아봤을 때, 아, 선택받은 디자인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아, 선택받지 못했던 디자인에는, 아,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원래는, 초보 때는 몰라요. 초보 때는 그거 절대 모르죠. 정말 모르거든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1000개를 내도 다 탈락을 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때 작품들을 돌이켜보면은, 아, 이건 이게 부족했네, 라는 게 있고, 아, 이건 이렇게 썼어야 됐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플랫폼, 이 레퍼런스 플랫폼이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정말 잘 사용하면은 정말 이거보다 좋은 선생님은 없어요. 네, 레퍼런스 플랫폼보다 좋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정말 잘 사용하면. 근데 정말 초보자분들이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게 레퍼런스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레퍼런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들 또 6주차에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좀 많은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프리랜서는 루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음, 프리랜서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루틴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주차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진짜 정말 대표적인 것만 가져온 거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솔직히 자부하고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끝이 났고요. 앞전에 그 여러분들 구글 폼을 통해서 작성해 주셨던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드리고, 이번 시간은 끝마치고,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해주셨던 민지님에게 넘기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마지막에 제가, 몇몇 분 읽어드릴 테니까, 뭐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로고 디자인을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근데 뭔가 쉽고 빠르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좀 더 공식에 대입을 시켜서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게 뭐죠? 화면에 뭐가 나타났는데, 네, 그냥 넘어갈게요. 뭔가 로고 디자인은요, 완성을 시키고 나서도요, 좀 디테일을 만지고, 좀 다양하게 좀 응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막 몇 시간씩 걸리고, 막 하루가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로고 디자인을 우리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쉽게 빠르게 막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좀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좀 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승했던 작품들에 사용됐던 기법들, 공식들을 알아내서 그 공식들에 내 키워드를 대입시켜서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 보고 그 형태 안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하나 셀렉해서 그거를 내가 형태적으로 더 디벨롭을 시키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완성도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 강의에서는. 그래서 로고 디자인을 뭔가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어,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네, 원활하게 좀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모든 창작의 과정은요 쉽고 빠르진 않습니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창작의 과정은 쉽고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더 나를 그 좀 잘 만들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은 있겠지만 막 공장처럼 이렇게 막 쉽고 빠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창작의 영역은 사실 그렇죠. 그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업으로 할 경우에는 루틴을 어떻게 짜야 하나요? 제가 사실 제가 지금 전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제 루틴을 말씀드리자면요. 어, 사실 직장인분들이 그 프리랜서를 많이 꿈꾸시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자유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프리랜서가. 프리랜서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를 꿈꾸시고 계시다면은 사실 좀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부업으로 하실 경우는 다르겠죠? 근데 만약 전업이 된다면요? 근데 회사 생활보다 전업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회사 생활보다 훨씬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아침 6시, 7시에 눈 뜨고 밥 먹고 씻고 한 8시쯤에 바로 8시, 9시쯤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밤 11시, 12시 새벽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딱 이거 시간 얘기만 들어도 이건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죠. 그래서 루틴을 짜는 것도 제 클래스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제가 꼭 만약에 전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기만의 규칙적인 루틴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론 라우드 소싱으로 일하거나 뭐 크땡으로 일하거나 숨땡으로 일하거나 일하는 근무 시간은 뭐 10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딱 루틴을 딱 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내가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놀면 안 되고 그 시간 안에 나를 개발할 수 있는 루틴을 다 만들어 놓아야 돼요. 심지어 운동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프리랜서가 되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거북목 생기고요. 허리 굽고요. 몸이 육체적으로 진짜 그 완전 그냥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 정말 싫어하는데 저는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것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실력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뭐그 디자인 관련된 뭐 서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림 학원을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집에서 혼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뭐 카피 연습을 하셔도 되고 모작 연습을 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하루에.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루틴을 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요. 이 부분도 사실 클래스에 내용이 있어요. 어, 대표적으로 보통 초보자분들이 아이디어 안 떠오를 때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안 떠오른 아이디어를 끝까지 물고 있어요. 물고 안 놔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안 나온다는 거는요, 진짜 더 이상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과감히 버리고 다른 아이디어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계속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요, 안 나올 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고민을 해봤을 때 안 나오면은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용기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를 때는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일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아이디어의 방향을 튼다. 그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뭔가 지금 내가 떠올리고 있는 게 뭔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 나올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방향을 틀면 나올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아이디어의 방향을 튼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는 아이디어는 안 나오니까 그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튼다. 라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그냥 내 눈앞에 컴퓨터 다 끄고 휴대폰 가지고 그 밖으로 나가요. 그럼 떠오를 때가 정말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아이디어 안 떠오를 때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뭐 집 앞에 간단하게 뭐 카페를 간다든지 산책을 간다든지 하면 나가는 순간 갑자기 또 떠오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잠깐 일이랑 멀어져 본다. 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를 때는 대표적으로
아이디어의 방향을 아예 틀어버린다. 두 번째는 그냥 일 다 던져놓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그럼 논다. 그럼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너무 포화 상태인데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5년 전에 콘테스트에 참여하시는 참여율이랑 지금 참여율 비교해보면 지금이 거의 두세 배는 돼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익은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아무리 포화 시장이더라도 일단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잘 만든다면은 결과적으로만 평가받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획을 잘했고 형태적으로 잘 뽑아냈다라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런 클래스를 듣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화 시장이긴 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결과로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제가 수익이 뭐 지금은 아마 예전에 비해서 참여율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수익이 더 줄어들었을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일단은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게 일단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매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사실 로고 디자인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언젠가는 또 필요한 거고, 당연히 처음에 안 만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고 디자인 시장은 저는 앞으로는 진짜 거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정말 이만큼 좋은 시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작하기 좋은 외주 사이트 추천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다른 외주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라우드에서 바로 시작을 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라우드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생각보다 유입되는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많아요. 유입되는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작품을 이제 실제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라우드 소싱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저는요, 지금 라우드 소싱 말고는 아무 플랫폼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콘테스트 수익도 있긴 한데요. 콘테스트 수익 말고 그 1대1 의뢰랑 라우드 소싱에도 의뢰라는 게 1대1 의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라우드 소싱 마켓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사실 굉장히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만큼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예요. 라우드 소싱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콘테스트를 자주 참여를 하고 우승을 하게 되면은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1대1 의뢰, 마켓 의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보자분들이 프리랜서로 시작하기에는 사실 저는 라우드 소싱 만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콘테스트 우승도 하고 실무 경험도 하면서 내 1대1 의뢰까지 이어줄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은 사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독보적이죠, 라우드 소싱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라우드 소싱을 제일 추천드리고 싶어요. 라우드 소싱에서 콘테스트를 통해서 실무 경험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고 우승을 하고 하다 보면은 다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쌓이면서 그게 1대1 의뢰까지 이어져요. 이게 비현실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안 그래요. 저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거를 너무 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도 뭐 디자인을 한다 하면 라우드 소싱으로 시작해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라우드 소싱만큼 입문하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사실. 일러스트 자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일러스트를 조금은 다뤄봤다 하시면은 제 강의를 듣는 데는 사실 뭐 중간중간 뭐 툴 모르는 건 물어보시면은 되는데 아예 다뤄보지 못했다 하시면은요. 지금 저희가 클래스 오픈이 1월 6일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1월 6일까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에 대해서 진짜 간략한 정도로는 습득을 하셔야지 강의를 듣는데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예 일러스트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사실 좀 저라면 멘붕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러스트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시스템인지까지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아직 있으니까 한 3주 정도 있죠? 아, 2주 정도 있죠? 있으니까 그 2주 동안 일러스트의 정말 기본적인 툴 기능들은 조금 습득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네. 우승하는 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이 클래스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긴 한데요.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저만의 루틴이 있고, 어, 그리고 내가 키워드로 도출해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머릿속에 이제 공식 같은 것들이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거의 계속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거 쓰고, 여기에는 이거 쓰고, 여기에는 이거 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우승을 하는 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브리핑이랑 가장 부합하게 잘 만들었는지 기획도 중요하고, 그리고 형태적으로 잘 냈는지 신미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100%잘 맞닿았을 때 우승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승을 하는 팁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좀 우승하는 팁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이론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형태적으로 공식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세미나 마지막 질문까지 끝이 났는데, 제가 이거 답변만 몇 가지 채팅창 올라온 거 답변 드리고, 네, 민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인데 이 강의가 저에게 적합할까요? 기획자라 피그마나 일러스트 잠깐 다뤄보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비전공자였고요. 그래도 기획자시면은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로고 디자인이 형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처음에 이렇게 기획을 하거나 뭐 브리핑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정말 굉장히 큰 분야라서 사실 완전 맞닿아 있지 않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피그마나 일러스트를 다뤄보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네,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러 사용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다시 익히고 오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미리 만지고 오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패스파인더, 그리고 뭐 익스펜드 기능, 그리고 일러스트가 뭐 벡터로 작업을 하는 건데 이 벡터가 뭔지, 뭐 CMYK가 뭔지, RGB가 뭔지,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막 화려하게 뭐 잘 만드는 거를 잘 만들 정도로 제가 뭐 툴을 익혀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툴바에 있는 거 간단한 거 뭐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연습을 해두시면은 더 원활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육아를 하면서 수강을 해보려고 하는데 루틴에 변수가 많아서 녹화 수업이 제공이 되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저 같은 수강생들이 잘 따라와죠? 네, 많습니다. 네, 많아요. 육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 육아하면서 회사도 다니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다들 잘 따라와 주셨고요. 녹화본도 이제 매주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질문은 그 디스코드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개인방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부업 클래스에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로고 디자인을 강의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노코멘트 할게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AI 프로그램을 뭐 사용해서 로고 디자인을 강의를 하는 게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그냥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잘 되면 사업자 내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 저는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라우드 소싱 통해서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다 상금을 받다가 지금은 사업자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사업자 굳이 안 내도 되긴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대 의뢰를 통해서 뭐 결제를 받으실 거라면 사업자가 필요한데요. 일단 처음에는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잘 되면은 내가 만약에 좀 활동 영역을 매체를 좀 늘리고 싶다 하실 때는 좀 필요합니다. 네. 그땐 필요해요. 사업자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업자가 있어야지 뭐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건의 콘테스트 참여하는데 며칠 정도 걸리시나요? 시간을 딱히 정해두진 않아요. 정해두진 않는데 대략적으로는 하루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어,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진영백 님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로고 디자인을 강의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왜 답변을 안 들었냐면 사실 제가 여기서 말을 하게 되면 그거를 약간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의뢰가 들어오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의뢰는 제가 제 기준의 금액표를 만들어 놨어요. 네. 제 금액표를 만들어 두고 그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더 이상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여기서 세미나를 마무리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 클래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렇게까지 해서 끝이 났고요. 어, 클래스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민지님에게 네, 화면을 넘기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